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출소했었죠. 그런데 2019년 당시 아내분은 나는 조두순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조두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이라든가 지켜야 될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 야간 외출 명령 금지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했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갔다. 아내분이 혼자서 그 아이들 키워야 되죠. 그리고 생활비도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경제활동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한간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혼을 결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가짜 뉴스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장기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단절되고 이혼을 결심하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혼 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 이혼 사유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구속 그 자체만으로 곧 이혼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범죄가 굉장히 막 중대하고 파렴치하다. 그리고 범죄 대상이 가족이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하. 아내분이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성적으로 뭐 발기부전이나 기능의 문제 때문인지 부부관계를 게으리한다고 몹시 걱정하시면서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동 포르노 소지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연루되어가지고 이제 형사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내분이 막 처음에는 한 번이겠지 생각했는데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하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같은 그런 악습관이 있는 사람과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좀 정상적인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만족하기 어려운 좀 로리타 증후군이랄까? 소아성애자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또 다른 케이스에서 남편분이 사업을 방만하게 펼치다가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내분이 살아보려고 옥바라지를 하셨죠. 그런데 이 남편이 거의 실형을 한 4년, 5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내분이 혼자서 그 아이들 키워야 되죠. 그리고 생활비도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경제활동도 해야 되죠.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기간이, 수감기간이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는데요.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 경우 서로 간에 신뢰가 심하게 상실되어가지고 이게 회복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보고 이혼에 대해서 인용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하고 중상을 입혀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출소했었죠. 그런데 2019년 당시 아내분은 나는 조두순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최근에 출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집값 떨어진다, 이사 나가라 하는 이런 항의를 되게 많이 받게 됐죠. 조두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이라든가 지켜야 될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 야간 외출 명령 금지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했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갔다. 뭐 별거 아니다. 벌금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1회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범죄자의 법률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을 지금 선고해가지고 구속 수감 정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과거에도 굉장히 이슈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또 재차 수감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 아내분 입장에서 이혼 청구를 했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일례로 아내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또 운전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 한 2, 300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벌금 1,0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까지 받고 그 기간에 또 재범을 해서 결국 구속수감 되었다. 이런 경우에 혹은 남편이 마약 중독이다. 그래서 그 끊어내지 못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영위되기 굉장히 어려운 장애 사유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에서 가족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혼자서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배우자분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덜어는 배우자가 강력 범죄자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혼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용기를 내어서 주변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만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어린 자녀들까지 정서적으로 고통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텐츠 유용하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